자가포식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아이, 그럼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검색을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제살 뜯어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잔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불필요한 지방질, 노폐물, 찌꺼기, 이상혈액, 몸속에 쌓여서 굴러다니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음식을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니까 안에서 끌어쌌다가 연소시켜서 그걸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재활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널브러져 있는 빈 병, 빈 박스. 근데 어렵게 되면은 궁어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그죠? 재활용해서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서라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입원으로 찾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결국은 깨끗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우리 몸속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건 다 제거 없애고 결국은 몸속에 건강한 치료직만 남게 되고 비상 상황에서 그 생명력, 잠재되어 있던 것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내가 서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게. 식물 같은 경우도 열악한 환경 쪽에서는 많이 밟히고 해도 강하게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걸 과보해 보십시오. 비료 주고 과보하게 되면은 성장은 빨리 돼서 무성하게 자랄지 몰라도 찬바람을 쏘인다든가 하게 되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척박한 환경에서 잡초들은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법도 유기농법이 있고 태평농법이 있고 일반 관행농법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청소가 일어난다. 단식 방법도 생수 단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 단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국 단식이 있습니다. 장국 단식, 한천 단식이 있습니다. 녹즙 단식이 있습니다. 단식도 사람에 따라서 선택, 응용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조금 물 단식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 효소, 아니면 장국, 아니면 이 녹즙, 예, 그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쉽지 않아. 제가 볼 때는 요거 효소냐, 장국이냐, 녹즙이냐. 그러니까 조금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들같이 건강한 사람들 마냥으로 뭐 살이 쪄가지고 너무 건강해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계통 같은 경우는 막 보름 정도 굶으면 그건 다 만사오케이거든요. 너무 과잉돼서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또 약물을 통해서 많이 저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주면 안 되죠. 뭐 어떻게 시골에서 자라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아시잖아요. 모종도 애모종을 심는 가운데서 날씨가 더우면은 비실비실하다가 비만 오면 확 일어나잖아요. 비실비실할 때는 뽑아서 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뿌리 잡히는 동안 비실비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뿌리가 잡히면 일어나잖아요. 역시 단식이 그거든요.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음식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식물로만은 영양 공급이 안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하죠. 수분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근데 비만 오면은 뿌리가 내리면서 수분 공급이 확 되는. 그러니까 단식 끝나고 나서는 어때요? 일반 건강한 분들은 날아갈 것 같지요. 막 무릎 관절염이 있고 한 사람도 단식을 하고 나서 회복 잘하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선생님은 약을 하는 걸 많이 드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독성이 많아서 회복이 다른 사람 같이 빨리 회복이 잘 안 돼요. 조금 길게 잡아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이가 한 70 넘어가지고 단식을 젊은 사람들처럼 하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 녹즙은 단식이 아니고 준단식 개념이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에서 허신나라 할 때는
완전 단식보다는 녹즙 단식, 녹즙요법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있잖아요. 포도 나올 때 포도요법을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포도요법에 대해서 또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책도 읽고. 그래서 포도는 단식이 아니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독하기 위한 요법으로 한다. 그래서 단식 기간에 행해줘야 되는 거는 물, 생수 있죠? 예, 생수를 하루에 한 대 이상 물을 처음부터 벌컥벌컥 드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단식 중에 물병을 휴대하고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감잎차 드셔야 됩니다. 이건 비타민 C예요. 예, 비타민 C. 비타민 C는 평생 다른 거는 살짝 단식에서 안 드신다 할지라도 비타민 C는 보급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은 비타민 C 보급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일반 건강한 분도 술 먹는다든가 흡연한다든가 또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비타민 C가 소모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항암을 한다든가 약을 투여할 때는 비타민 C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생채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단식 중에는 비타민 C는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변제 있죠? 통변제. 그러니까 단식의 목적 중에 뭐가 있어요? 제독이잖아요. 숙변도 빼야 되잖아요. 숙변 제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절대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고 가스가 차면 안 됩니다. 가스가 차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옛날 같지 않고 채식하는 사람이 대장암이 없었는데 지금 대장암이 많아지는 이유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여기 변이 정체되잖아요. 근데 채식을 통해서는 변도 정체되지 않지만은 가스가 많이 발생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기 많이 먹게 되면은 유독물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단식할 땐 꼭 드셔야 됩니다. 를 제가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연건강법 하는 사람들만 먹어왔던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약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좀 껄끄러운 거예요. 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엔 건강식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니시의학, 자연의학에서만 썼던 그런 통변제로 이용했던 거다. 그래서 이 건강법을 창안하신 니시 선생께서 우리 인간의 숙명인 숙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구충제 드셔야 됩니다. 구충제는 어때? 1년에 한 번 정도 드셔야 되는데 그동안 안 드셨어요? 먹었어요. 예, 그렇죠. 구충제 드셔야 되고 머리 빠지신 것도 항암하면서 빠졌죠?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항암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공이 대정의학 전공이고 그 부분을 전문 분야인데 자기 전문 분야에 충실하지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영상에도 모든 작은 동네 모임도 다 룰이 있잖아요. 약사든 약사대로 룰이 있고 지하 보는 사람은 지하 보는 사람들이 룰이 있고 다 그 협회가라는 게 만들어 놔가지고 압력단체하고 자기끼리 단합도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은 항상 여기서는 토암산 전국 최고의 1급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 주방이 있죠. 그리고 물 받으러 오셔가지고 항상 가시면 돼요. 감잎차는 제가 항상 아침마다 선생님 드리려고 끓여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충제는 아무 때나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항상 8시 반에 저하고 항상 대면을 해야 됩니다. 일과 프로그램이 기상시간은 요새 6시 풍욕 하시는 거 풍욕 한 번 안 해보셨죠? 네. 예, 풍욕 하시는 거 풍욕 한 번 하는데 보통 32분 정도 걸려요.